경찰은 효율적인 과속 단속을 위해서 철제 상자만 설치해놓고 카메라를 옮기며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한 중산간 도로에 갖다 놓은 단속 카메라를 누군가 가져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서귀포 중산간 도로 옆.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리하는 과속단속 장비 상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잠금 장치는 부서졌고 문 옆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과속단속 부스입니다. 범인은 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이 안에 있던 이동식 단속 장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라진 단속 장비 가격은 2,500만 원. 같이 사라진 야간 조명 장치도 250만 원이 넘습니다. 자치경찰이 장비 도난 사실을 알아챈 건 지난 13일 오전 9시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하루 전에 설치한 야간 단속 카메라를 찾으러 갔다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80km. 근처에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없어 야간에 과속이 잦은 곳입니다. 경찰은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었거나 고가의 장비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초반엔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차량 5대를 특정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기에 입력된 통과 차량에 대한 수백여 대의 차량을 집중 분석, 그중 용의 차량 5대를 압축,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단속 카메라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 8월 울산에서 발생한 과속 단속 장비 도난 사건은 단속에 불만을 품은 지역 소방관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요즘은 어디에 가도 먹이를 찾아다니는 길고양이를 자주 보실 텐데요. 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길고양이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난간 너머 계단 아래에 길고양이 보금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돌과 비밀천이 어지럽게 널린 사이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7년 전쯤 입주민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만든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이가 10마리 이상으로 늘었고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음식물 썩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요즘에 찐득이니 뭐니 그런 걱정들도 많잖아요.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는 고양이 밥도 골칫거립니다. 결국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까지 번진 길고양이 사태. 최근 밥을 주려는 주민을 보고 다른 주민이 제지하면서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길에 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혐오나 학대 이런 개념보다는 좀 의논을 통해서 공존하는 걸로 가자고 해도 일단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고양이 밥을 왜 여기서 주냐? 여기서 주지 마라. 다른 데서 좀 주셔라.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는 길고양이 보호 등에 대한 관련 조례나 정책이 없어 주민 갈등이 생겨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 결국 관리사무소는 다음 달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고양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4.3과는 뗄 수 없는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여전한 아픔 속에 전남 고흥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발 75주기를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한 전남 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인사들과 유족 대표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주최로 이어진 추념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여순사건법 개정으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지역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 여순사건 유족의 사연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행방조차 찾지 못했었던 큰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사연에 추념객들은 일제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큰아버님이 법원에서 2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제 꿈에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미소를 띠며 나타나셨습니다.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추모단상에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전남 동부시군은 합동 추념식 외에도 다음 달 초까지 여순 사건을 기리는 예술 공연과 문학상, 공모전 등을 펼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75년이 흘러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식이 진행됐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피해자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진상규명도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열린 합동 추념식.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해 추념식의 모습을 보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인사는 구만섭 차관보. 지난해부터 추념식은 정부가 주최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그래도 장관이 오신 것이 저희들이 그 바람이었는데 참 섭섭함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영상 추모사를 통해 피해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하지만 유족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7,060여 건.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한 건 채 5%가 안 됩니다.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인력을 더 보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정 시한인 내년 10월 초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 최근에는 기각 결정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유족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족 확정을 받고 진실 규명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정부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족들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차질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이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하루 사이 바람결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릴 텐데요. 5mm 내외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산간 지역은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m 내외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텐데요. 오늘 아침 제주는 16.4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7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서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꽤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더 추워집니다. 모레 아침 기온 1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산지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라산 산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 오후부터는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한라산 성판악 9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동부 지역 15도, 북부 16도, 남부 지역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12도에 그치겠고 북부와 동부 19도, 서부 지역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섬 지역도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개면서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요일에도 흐리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차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JT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가 아파트 공짜 임대와 신입 직원의 높은 퇴사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두관 의원은 JTC가 시세 8억 원 수준의 고가 아파트를 직원에게 공짜로 임대해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신규 채용자 127명 가운데 39명이 퇴직했고 육아휴직 직원 대체 인력 채용도 기재부 기준에 못 미친다며 인사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영철 JTC 이사장은 사원 사택 공실이 많아 임대 대상 순위에 따라 진행했고 퇴직률을 낮추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기준에 맞게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신 변정일 전 국회의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 전 의원은 최근 이승만 동상 광화문 광장 건립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았으며 출범식에서는 이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 국민운동으로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4.3 당시 초토화 작전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변 전 의원은 지난 1999년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양정규 현 경대 의원과 함께 4.3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3월부터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3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방법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범행했는데 재판부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만큼 심한 행위를 벌였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이 공사 발주 후 남은 예산을 직원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공사 발주 이후 낙찰 차액이 200억 원 이상이었는데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지 않고 부서장 권한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 사용한 점은 충격적이라며 낙찰 차액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부서는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신규 수익사업 발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팀원 8명 가운데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위는 조직 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면세점 입점업체 심사와 관련해 경쟁 심사 기준 마련과 평가표 보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 테크노파크를 전국 1호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기관 지정으로 그동안 임시 기준에 따라 다른 지역 검사기관을 이용하던 도내 기업들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도내 학교 시험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험장 파견 감독관들이 시험장을 방문해 문답지 운송과 보관, 방송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포함해 모두 6,855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